정규 분포랑 이항 분포를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좀 귀찮고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오지브라를 한번 찾아봤어. 처음에 이게 찾아 들어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네. 좀 고생 좀 했지.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여기 확률 계산기가 있네. 그래서 확률 계산기를 클릭을 했어. 우선은 정규 분포를 한번 볼게. 그래서 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영어로 m이나 마찬가지야. 평균이란 뜻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란 뜻이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일 때 정규 분포 곡선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놈을 옆에 있는 좌표로 이렇게 옮겨 놔봤어. 여기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지. 그러니까 이놈이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 1을 여기다 갖다 쓴 거고 여기도 표준 편차인데 여기 가로 안에 x 빼기 m 별량 빼기 평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평균이 0이니까 그냥 x만 써져 있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어쨌든 상수고 변수는 x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지수식에서 마이너스면은 얘가 0일 때가 이 전체 값이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x가 0일 때 최대값으로 뭐 한 0.4 정도 이제 찍혀 있는데 계산하면 실제로 0.4가 되지는 않겠지. 그냥 대략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놈의 확률 밀도 함수가 평균 0을 기준으로 평균 0에서 최대값을 갖고 좌우가 대칭형인 이런 종 모양이 되더라는 거지. 이게 좀 확대해서 보이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x축과 이 확률 밀도 함수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확률 전체 값이라서 1이 돼야 되니까 좌우가 대칭형이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이쪽은 이제 0.5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분산을 바꿨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표준 편차를 한번 2배로 한 다음에 요거를 설치되어 있으면 좀 귀찮으니까 빨간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기하창에다가 복사를 해보자. 그럼 방금 평균은 그대로 있고 분산을 2로 바꾼 게 빨간색이라고. 그러면 아까 분산이 1이었던 파란색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쪽에서 식을 보면은 이 확률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 여기 표준 편차가 1이었는데 2로 커졌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분모가 커졌잖아. 최대값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뭐의 0제곱 여기가 음수니까 뭐의 0제곱인 1이 최대지. 그래서 예분의 1이 최대고 여기는 예분의 1이 최대인데 분모가 1에서 2로 2배가 커졌으니까 분모가 2배가 커지면은 값은 얘가 얘의 반이 되겠지.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분산이 1에서 2로 표준 편차가 1에서 2로 바뀌었을 때 최대값은 거꾸로 반띵이 됐지. 그래서 0.4 여기 딱 0.4처럼 되겠네. 딱 0.4는 아니겠지. 하여튼 0.4 비스무리에서 0.2 비스무리를 이렇게 낮아졌다고. 근데 최대값이 낮아졌지만 이 넓이의 총합이 1이 돼야 되니까 최대값이 낮아졌을 때 어딘가에서는 그 넓이를 상쇄해주기 위해서 파란색보다 이렇게 더 커지는 영역이 있겠지. 즉 표준 편차가 커졌다는 것은 표준 편차는 3포도의 하나니까 흩어진 정도가 더 많이 흩어지게 된다 이런 거지. 평균을 바꾸면 뭐 평균을 바꾸는 거야 흩어진 정도의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여기 X축에서 평행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정규분포가 이러한 특징으로 그려진다. 그럼 이제 이항분포를 한번 봐볼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항분포에서 이항분포의 횟수를 이항분포의 이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그런 성질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전을 4번 던졌다고 쳐보자. 그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놓고,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매회 독립적으로 2분의 1이니까 확률이 0.5가 되겠지. 그럼 다음과 같이 평균이 2고 뭐 표준 편차가 1이고 이런 좌우 대칭형의 모습이 나오네. 그럼 이놈을 정규분포, 이 빨간색 곡선이 평균이 2고 표준 편차가 1일 때 정규분포 곡선이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대칭이 비슷하게 생겼고 뭐 넓이도 이렇게 비슷해 보이잖아. 그러면은 이 횟수를 한번 늘려볼게. 뭐 40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400으로 이렇게 늘려보고. 그러면 점점 이렇게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 파란색인 이항분포랑 빨간색인 정규분포 곡선이 거의 뭐 비슷해지지. 근데 이 이항분포는 지금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좌우 대칭형이 이게 횟수가 적어도 바로 됐단 말이야. 그럼 좀 상황을 바꿔서 주사위를 한번 던져볼게. 주사위를 4번만 던질 건데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한번 삼아보자고. 그럼 매회마다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지. 근데 4번밖에 안 던졌다고. 그러면 4번 던져서 1이 빵번 나올 확률은 4C0 2분의 1의 4제곱이란 말이야. 뭔 소리야.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4C0 그러니까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1의 여사건인 6분의 5의 4제곱이 되겠고 4번 나올 확률은 거의 뭐 이렇게 없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4번 나올 확률도 있지. 4C4 6분의 1의 4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4C0이나 4C4랑 똑같으니까 6분의 5의 4제곱에서 5의 4제곱의 높이 6분의 1의 4제곱에서 1의 4제곱의 높이만큼의 이렇게 비율의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이항분포를 실제로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그렸을 때 빵번 나올 확률이 제일 크고 한 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 4번 나올 확률 이렇게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칭적으로 안 생겼지. 그러면 요놈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만족하는 정규분포 곡선이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과 이 파란색이 좀 안 맞는다고. 그지? 그러니까 많이 불일치하잖아. 그럼 한번 횟수를 늘려보자고. 40번으로 늘리면은 조금 대칭이 정규분포랑 거의 비슷해졌지. 그럼 400번으로 이렇게 늘리면은 거의 이 오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안에도 흰색이 없고 밖으로 삐져나온 파란색도 별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거의 이항분포랑 정규분포가 일치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지금 그림이 변해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겠지. 첫 번째로는 이항분포가 이게 횟수가 적을 때 딱
좌우 대칭형이 아니더라도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즉, 이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이항 분포의 확률을 특정 부분의 확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더하는 확률을 직접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거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확률을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자고. 자, 이항 분포에서 계산이 잘 되게 주사위를 720번 던졌다고 해보자. 그때 1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해보자고. 그러면은 np가 평균이니까 평균은 이제 120번이 나오겠고 표준 편차는 거기 이 120에다 다시 6분의 5를 곱하는 거니까 표준 편차가 뭐 이렇게 10이 나오더라 이런 거지. 그러면 여기서 150번 이상 720번 던져서 150번 이상 1이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0.002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옆에 표에서 실제로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84번까지는 이게 확률이 안 써 있는데 확률이 없는 게 아니고 얘가 원래는 이제 식으로 쓰자면 720시 84 6분의 1에 84제곱 6분의 5에 얼마냐 이렇게 어쨌든 값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보니까 얘도 소수점 넷째 짜리까지 적혀 있는 거 보면 다섯째 짜리에서 이게 반올림을 한 값이라고. 근데 얘는 반올림 해줄 것도 없다는 거지. 85번째부터 조금씩 확률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120이 평균이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값이 크고 얘도 딱 이렇게 보면은 대칭형은 안 되지. 안 되는데 어쨌든 요 평균 주변으로 확률이 많이 이렇게 몰려 있고 그 평균에서 좀 벗어나면은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이제 확률이 거의 없어지지. 그래프에서 봐도 158번부터는 거의 확률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즉 주사위를 720번 던져서 158번 이상 그 일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확률을 이렇게 직접 계산할 수 있는데 얘도 뭐 이게 다 반올림한 값일 테니까 딱 참값은 아니고 근사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면 한 0.2%밖에 안 된다는 거야. 주사위를 720번 넣어서 150번 이상 1이 나올 확률이.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들을 보면은 이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항분포에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거를 이 정규분포 그래프와 빨간색인 정규분포 그래프와 파란색 이 막대 그래프인 이항분포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횟수가 많을수록 서로 이제 비슷해지더라. 이런 성질이랑 두 번째로 이게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 전체 범위에 대해서 얘가 더 이렇게 뾰족해졌잖아. 그 얘기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중심, 즉 이 평균 부근으로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평균 중심으로 점점 모인다는 거야. 즉 막 120이 평균인데 여기서 뭐 엄청 벗어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나올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지. 그런 특징을 또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확률을 보면 150번 이상이라는 게 사실은 720시 150 곱하기 6분의 1에 150 되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쫙 해서 더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기는 좀 힘들겠지. 근데 뭐 그런 곱셈을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힘드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요즘에 뭐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하고 했는데 이런 컴퓨터 이용해서 이렇게 답을 구하는 게 이런 거는 좀 유용해 보이지. 그래서 굳이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도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 평균이 120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한번 해보자.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인 이런 정규분포를 놓고
때 얘가 150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 보니까 0.0013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이항분포에서 계산했을 때는 0.002였지. 그러니까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횟수가 많아질수록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렇지만 얘는 근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이 그래프가 비슷해진다는 거지 같은 건 아니잖아. 같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오차가 발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 150 이상일 확률을 구해봤더니 그것도 물론 근사값이긴 하지만 0.002가 됐었는데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니까 0.0013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물론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계산할 때 이 또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또 바꿔서 계산을 해야겠지. 그리고 표를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표를 찾는 것도 또 반올림한 근사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차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그런데 이 횟수, 시행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오차가 줄어들 거야. 왜냐하면 이항분포 그 그래프랑 이 정규분포 그래프가 점점 비슷해질 테니까.